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어디까지 오르는 제주 반도체가 될 것인가가 궁금하다고 한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 상당 부분 주가는 대단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최근에 이런 하락 부분이 좀 있었고 그리고 약간 위에서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이 부분은요. 정확한 가격을 맞추기 위함인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오늘 제주 반도체는 이렇게 맞아요. 이런 과정을 겪었고 그리고 지금 조정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고 왜 이 가격의 상단에서 고점을 찍었고 이 5천 원대에 있었던 주가가 38,500원까지 갈 수 있었는가라는 부분. 야, 이런 부분들 다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탐방에 대한 과정에서 얻을 수 있었던 실적. 이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유는 지금 시장이 어닝 시즌이라고 해서 실적 시즌이에요. 자, 실적 시즌에서는 우리는 동사의 실적이 과연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 분기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유는 지금 이 제주 반도체는 사실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던 거는 실적 때문에 오른 건 아니에요. 그렇죠? 왜요? 자, 첫 번째는 온 디바이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갤럭시 24, 그리고 CES 가전 박람회. 자, 이 부분의 테마군을 이뤄서 가장 저전력 반도체와 저용량 반도체에서는 가장 우세할 것 아닌가. 이 부분 때문에 선반영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번 실적 분기에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온 디바이스 이번에 삼성이 내놨던 갤럭시 24에 대한 부분이 이 제주 반도체가 설계했던 저전력 반도체, 저용량 반도체 이 부분이 실제로 반영이 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실적에 대한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어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그 파두라는 기업, 물론 실적에 논란이 있었던 기업이지만 이 기업의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하면서도 자꾸 이렇게 오르지 못하죠. 사실 이 종목도요. AR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글로벌 회사 손정희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그리고 엔비디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AI 칩 반도체. 자, 과거에는 그 관련주로 속해져 있었는데 실적 논란 때문에 오르질 못하죠. 정반대의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주 반도체는 정반대로 오르고 있죠. 자, 둘의 공통점을 한번 볼까요? 자, 파드와 제주 반도체의 공통점은 우리 반도체를 볼 때 파운드리라고 하는 게 있고요. 팹리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파운드리는 무엇이냐? 공장을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파운데이션. 예. 여성분들이 쓰는 게 파운데이션이라고 있죠. 그리고 팹리스는 뭡니까? 공장이 필요 없다. 레이스. 결국은 설계만 한다는 거죠. 건축 설계사 사무소를 예를 들면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가의 흐름은 반대죠. 하나는 급락, 하나는 급등. 자, 이게 시장에 어떤 산업을 보고 있는 거냐 하면 둘 다 설계만 하는 기업이긴 하지만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죠. 다른 점은 뭘까요? 맞습니다. 이 설계를 하는 부분에서 하나의 이 특징적인 부분만 보게 되면 저전력 반도체, 저용량 반도체 이 두 개가 지금 들어가죠. 왜 그럴까요? 자, 온디바이스라는 게 모바일이라는 환경 내에서 어떤 이 외부적인 저장 공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AI를 탑재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작은 모바일 기기 안에 탑재한다는 거잖아요. 첫 시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제주 반도체는 이번 실적이 계속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자, 탐방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건데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게 되면 그래도 제가 뭔가 좀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저 중요한 건 이 AI에 대한 부분이 글로벌 퀄컴과 미디어텍으로부터 이 제주 반도체는 실질적으로 인증을 받은 유일한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삼성이라는 갤럭시 24에도 얘가 들어갔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죠. 그렇잖아요. 왜? 배터리를 오래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전력이 필요하고 반도체 중에서 무수한 반도체가 필요한데 용량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고용량의 반대가 저용량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고용량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둘이 만드는 걸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에 하나도 무수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무수한 반도체가 필요하죠. 역시나 AI도 동일한 자율주행과 동일한 기능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기업들이 생산하지 않고 설계하지 않는 그 부분을 제주 반도체만이 생산을 한다 이겁니다. 설계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이유다. 좀 쉽게 설명해 드릴 걸까요? 좀 어려웠나요? 자, 그러면 앞뒤 없이 말씀을 드릴 때 지금 이 낙폭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가장 하단에서 여기까지 움직였던 기대감이란 요소를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과연 실적 부분에는 반영이 돼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삼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이걸 말씀드릴게요. 삼자 배정 유상증자라는 가격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의 논란을 한번 겪고 추가적인 증자 과정을 알고 있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자, 이 상단에서 조정을 받는 거는 플러스 알파적인 증자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 제주 반도체는 1,000억 정도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쵸? 그리고 주가가 오르지 못했던 이유도 노키아라고 하는 블랙베리 폰이죠. 자, 신흥국 대상으로 해서는 여러분들 뭐 제가 올해 54세 됐습니다만 제가 20년 동안은 자사운용사에 있었어요. 15년 동안은 그래도 스타펀드 매니저상 받았었고요. 1,000억으로 운영했었고요. 중요한 건 이 제주 반도체라는 부분도 실질적인 부분 우리가 따졌을 때는 어떤 게 생기죠? 이렇게 주가가 안 좋았던 이유는 노키아라고 하는 블랙베리 폰, 신흥국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간단한 폰이에요. 손전등 있고 그리고 전화만 가능한 폰이었어요. 모든 잡다한 거를 다 버리고 기본적인 기능만 탑재한 그게 불티나게 팔렸었는데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면서 회태기를 걸어버렸죠. 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키아의 90%를 담당하던 제주반도체. 결국은 주가가 정말 안 좋았었죠. 근데 지금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적을 모르고 지금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을 논한다. 절대 안 됩니다. 왜요? 요 부분은 분명히 기대감이란 요소와 AI의 아버지인 샘 올트먼. 예. 이분이 등장을 하면서 분명히 지금도 9천조 원의 신규 투자를 하겠습니다. 날개를 달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9천조 원의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주가는 이렇게 올라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쵸? 자, 요 부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주반도체 탐방 자료고요. 그리고 8개 증권사 애널리스트 후배들이 이 종목에 대한 이번 실적을 반영으로 해서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여기 첨부해 놨어요. 최종적인 목표가는 한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요걸 좀 정리해 놨고 그리고 과거의 제주반도체는요. 사물인터넷 관련주였어요. 사물인터넷이 쉽게 말해서 외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에 있는 사물들을 움직일 수 있는 무선, 홈 IoT 이쪽 관련주였거든요. 자,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 한 두세 종목을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도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제주 반도체의 주가 상승이 좀 더디죠. 이 부분에서 이 종목들도 단기적으로 좀 거래해와서 수익을 추가적으로 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한번 좀 적어놨네요. 그리고 삼자 배정 유상증자 일정과 규모. 아직 일정이라는 부분이 여기 적어놨는데 이게 나오게 되면 미리 말씀드릴까요? 가격은 급락이 한번 있을 겁니다. 예. 요거 반드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대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으로 제주 그리고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라이브 방송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잠깐 이제 짬을 내서 영상을 찍고 있고요. 링크 주소 보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룰 때 주가가 진정으로 오를 수 있는 합리적인 기술적인 부분은 없을까? 아마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이 대차 거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자, 봅시다. 이 대차 거래라는 게 보게 되면 상환이 이루어진 날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때부터 거의 주가가 가장 급등이 일어났거든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상환이 어느 정도에 일어나는가라는 부분을 코드 번호를 보내드릴게요. 요것도. 자,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 수급적인 환경도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정확히 말하면 제주 반도체는 1조 원 정도 와 있다는 거예요.
1조 원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게 1조 1000억 정도, 1조가 넘어가게 되면 이 패시브 자금이라고 해서 기계의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즉 사람의 감정을 최소화시키고 기계가 사고 기계가 파는 이런 프로그램 거래가 들어와요. 보이시죠? 이 부분. 뭐 10만 주 매수했다, 30만 주 매수했다, 80만 주 매도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기관들이 7만 3천 주를 매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 어떻게 이 패시브 자금의 퍼센트지와 룰을 지키게 되면 이런 상승하는 종목들도 과거에 요때죠. 이렇게 강한 힘으로 들어올리고 차익이라는 이런 규정, 룰, 퍼센트지와 거래량에 대한 함수, 요 부분을 제가 기관 투자자였을 때 정리해 놓은 자료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건데 어렵지 않아요. 한 2분 정도만, 2번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모바일 환경이나 HTS에 넣어두게 되면 기본적으로 오전과 오후를 나눠서 패시브 자금은 유입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방식이라도 오전과 오후를 나눠서 들어옵니다. 자, 요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으로 자, 제주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시면 요 자료까지도 보내도록 할게요. 자, 실적이란 부분을 무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닝 시즌입니다. 아시죠? 자, 이렇게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검색을 눌러보게 되면. 자, 그리고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이렇게 봅시다. 자, 이거 이 종목이 아니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 부분이시죠. 아직 실적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모건 스탠리의 지분 매도가 나왔었던 것도 그때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려고 하지 않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선임 펀드 매니저들이 이 후배 펀드 매니저한테 지분을 좀 이렇게 좀 일정 부분을 팔라 했는데 추가적으로 사버려서 5%의 지분이 공시 의무 사항이 발생됐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매각하게 됐다. 다만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CS 가전 박람회, 샘 올트먼의 퇴사 과정, 그리고 다시 들어가죠. 글로벌 빅테크들이 원했었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 AI 산업군이 성장할 수 있는 근거를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구나.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이런 부분들. 또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삼자 배정에 대한 부분. 세 번째 이슈는 탐방이 좀 있어요. 뭐냐면 물론 저도 탐방을 다녀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자료를 드릴 수 있는 거지만 자,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것저것 좀 다 달아볼게요. 영상에서 공개하지 못하는 내용들도 그 우리 시장 용어 중에서 그 자산운용사의 수급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론적으로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가장 큰 자산운용사가 있고 두 번째 큰 자산운용사가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산운용사가 한번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운용사가 탐방을 갔을 때 그래도 자, 요거 한번 사보자라고 했을 때 이런 힘이 작용하지 않겠어요? 그게 거래량에 녹여나는 거고, 그렇죠? 자, 이 탐방 일정에 대해서 어느 자산운용사가 가장 먼저 며칠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 두 번째, 세 번째 탐방은 지금 꾸준히 있습니다. 제주반도체. 그 일정까지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사물 인터넷 관련 주제가 아까 첨부해놨다라고 한 거, 이거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자, 우리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최근에 있었던 종목들, 자, 봅시다. 신성 델타테크 아까 살짝 보여드리다 말았는데 이게 과거에 초전투체 테마였다고요. 다시 부각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죽어있던 종목들도요. 관련 과거에 올랐던 이런 테마군들 보세요. 7,000원에 있던 것도 2만 원까지 끌어올리죠. 자,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죠? 테마, 테마예요. 따로 말하면 모멘텀이에요. 사실 제주반도체도 기업적으로는 좋습니다. 그죠? 근데 실적이 좋게 나와서 오른 게 아니고 기대감이죠. 지금 갤럭시 24에 대한 온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실적이 반영이 됐는지 안 했는지 함적인 근거를 가지고 알아야 여러분들은 맞아요. 급락이 나왔을 때도 야, 이 부분은 내가 접근해야 되는 환경이 아닐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도 라이브에서 좀 다루도록 할 텐데 자,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적극 매수해야 되는 구간입니다라고 했던 영상 한 번만 더 볼까요?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그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부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 급락이 나오는 24,550원에서 분명 뭐라고 하죠?
당일 하락은 뭐뭐뭐 가격 조정이라네요. 이 가격을 아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그 다음날 하락을 미리 말씀드리는데 볼까요? 입니다라고 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다시 이 가격을 맞추기 위함이다. 텐데 그 탐방 자료에는 실적 부분부터 시작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 가격을 맞추기 위함이다라고 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7,600원대부터 이 종목을 소개시켜 드렸고 온디바이스란 무엇인가 그리고 CS 가전박람회 자 이때 22,000원 그쵸? 24,550원일 때 분명히 22,000원이라는 증자 가격을 맞추기 위함이다 라고 했죠. 이미 지나왔고요. 근데 두 번째 제3자 배정 유상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에서 조정을 받는 겁니다. 1차적인 가격, 2차적인 가격. 요걸 알아요, 여러분들은. 또 급락이 나왔을 때는 이거는 다른 급락인가? 또는 시장이 급락해서 급락을 하는 건가? 이걸 구분해서 어느 때 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 봐요. 빠진다고 해서 빠졌더니 더 빠져버리죠. 우리는 자 지금 손실이 나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손절매 그리고 물타기라는 표현을 하죠. 물타기는요. 내가 산 날짜로 이후에 올라야만 가능한 게 물타기예요. 불타기는요. 오른 가격의 수익에서 추가적으로 샀는데 더 올라야만 가능한 거죠. 근데 반대로 샀는데 추가적으로 더 빠진다고 한다면 이걸 뭐라고 하죠? 손실 확대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이유는 이미 여러분들은 꽤나 많이 오른 제주 반도체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지금 상황을 누군가가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 증명할까요? 그게 바로 실적이라는 요소와 그리고 특수관계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가격 요 두 개 정도는 알고 있어야 급락이 시장의 급락인지 아니면 외부 환경적인 급락인지 내부적인 환경에 따른 급락인지를 알아야만 여러분들은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이 지금에 와서 보게 되면 정말 많이 오른 주가다라고 볼 수 있지만 중간중간 과정에 이런 과정들은 절대 쉬워 보이지 않고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맞습니까, 선배님들?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으로 제주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을 바라보는 방법에 대한 부분과 제주 반도체도 역시나 반도체의 한 영역이긴 하지만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공장이 필요 없는 설계 부분을 담당을 한다. 그 설계 부분이 저전력, 저용량 반도체, 삼성이라는 온디바이스 환경과 글로벌 투자에 대한 AI, 그렇죠? 샘 올트먼의 9천주의 투자. 이게 맞물려 있는 성장의 날개를 달았다. 다만 하나가 있죠. 증명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지금의 주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실적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 반드시 실적 부분 받아가시고 라이브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도록 할게요. 아마 한 5시 정도? 네, 5시? 그리고 한 10시 정도에 한번 다시 라이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라이브는 진행할 거니까요. 일단 링크 주소 문자 오시는 대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되길 희망해요.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 쥐타짱 교수였습니다.